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남지역의 넷플릭스의 최신 동궁을 꼭 봐야 할 K-드라마인 이유는 무엇인가란 홍콩 언론 레전드에 실린 리뷰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홍콩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1위는 어제 깜짝 등장한 프랑스 드라마 엘리트 포스가 올라있고 2위는 정말 신기하게 상위 순위에서 꼼짝하지 않는 I Will Find You가 여전히 올라있습니다. 그 아래 3위는 K-드라마 동궁이, 4위에는 스페인 드라마 내 딸의 아버지, 5위에는 김부장, 6위에는 오싹한 연애가 올라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의 K-드라마를 제의하고 새로운 해외 드라마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그 드라마의 IMDb 평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상단 순위에 있는 1위 엘리트 포스의 평점은 6.4점, 2위 I Will Find You는 7.1점, 3위 동궁은 7.7점, 4위에 새롭게 올라온 스페인 드라마 내 딸의 아버지는 6.2점입니다. 5위 김부장은 8점, 6위에 있는 오싹한 연애는 탑10 순위에서 평점이 가장 높은 8.6점입니다. 참고로 동궁의 로튼토마토 평점을 살펴보면 9명의 전문가가 평가한 전문가 만족도는 100% 만족도, 시청자들의 평가는 92%의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평점을 나열한 이유는 K-드라마는 다른 해외 드라마보다 평점이 1에서 2점이 항상 높습니다. 그만큼 해외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본 후 만족했다는 방증입니다. 반면 왜 요즘 해외 드라마들은 평점이 8점 이상 나오는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적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라마를 평가할 때 시청자들이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연출, 스토리, 비주얼, 연기,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연출은 나라별 감독의 역량이기 때문에 편차가 커서 드라마마다 비교하기 힘들지만 요즘 서양 드라마를 보면 K-드라마와 비교해서 선뜻 보지 않게 되는 이유는 연출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부터 1위에 올라온 프랑스 드라마 엘리트 포스가 왜 1위에 올랐는지 지금 3회까지 시청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느낀 점은 첫째, 스토리 면에서 액션이 태그인데 중간에 드라마 서사가 너무 많아서 지루합니다. 두 번째, 비주얼 면에서는 정말 K-드라마와 비교해서 배경이나 배우들의 비주얼이 너무 차이가 나서 눈이 즐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연 배우 몇 명을 빼고는 전체적인 조용과 단역들이 손발에 오그라들 정도로 연기가 어색하고 화면에서 겉돕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반 아마추어 한국인의 눈에 이런 단점이 보이는데 K-드라마 익숙한 해외 시청자들도 이런 단점이 모두 보일 것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들이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드라마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1위에 오를까요? 제가 미드 I Will Find You가 5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을 때 불가사의한 현상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요즘 넷플릭스 1위의 서양 드라마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최소한 기묘한 이야기나 브리저튼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세라고 홍콩은 중국과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20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느끼며 살아왔던 중국인들이고 지금도 중국의 본토보단 표현의 자유가 약간은 보장됩니다. 물론 넷플릭스도 합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드라마를 보는 시각과 평가하는 시각이 불법 시청하는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인과 사뭇 다릅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홍콩 순위를 보면 1위 동궁, 2위 김부장, 3위 1998년작 일본 드라마 GTO, 4위 오싹한 연애, 5위 엘리트 포스, 6위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7위 참교육, 8위 아파트까지. 탑10에 K 컨텐츠가 6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 넷플릭스가 들어갔다면 이 순위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홍콩 언론에서도 1위 동궁을 극찬하고 있는데 홍콩 반응을 보시기 전에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최신 K-드라마는 불안한 영혼들, 묻힌 비밀, 위험한 정치적 야망이 충돌하는 왕실 궁정으로 시청자들을 초대합니다. 남주혁, 노윤소, 조승우가 주연을 맡은 동궁은 한국 민속, 초자연적 공포, 역사적 음모를 8편의 몰아보기 편한 에피소드에 걸쳐 융합합니다. 영화 같은 비주얼, 복잡한 캐릭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유령사냥 듀오가 더해지면 이 다크 판타지 시리즈가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청을 시작해야 할 5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유령 궁전 미스터리는 즉시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동궁의 중심에는 30년간 왕실을 괴롭혀온 피에 얼룩진 저주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죽음과 초자연적 혼란이 왕의 혈통을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수사는 죄책감, 야망, 배신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유령들은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만남은 궁전에 묻힌 과거의 또 다른 조각을 드러냅니다. 한국 민속, 테마, 궁정 정치를 엮어내어 이 시리즈는 어둠이 층층이 있으며 진정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남주혁이 가장 어두운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팬들이 시청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남주혁이 군 복무 후 다시 TV로 복귀한 점입니다. 그는 왕의 빙의된 아들을 구하고 궁전의 유령 출신의 근원을 밝혀내기 위해 수한된 검을 든 영혼 척살과 구천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비질란테에서 탐구한 어두운 방향을 이어가면서도 검술, 초자연적 위험, 그리고 더 큰 감정적 취약성을 더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유령 사냥 듀오는 이야기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구천과 함께 생강도 미스터리 해결에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극 데뷔작에서 노윤서가 연기한 궁녀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천이 알 수 없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불편하게 시작되며 특히 왕이 몰래 그녀에게 감시하라고 명령한 후 더욱 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커지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의심은 점차 신뢰로 바뀌어 어두운 초자연적 이야기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마음을 부여합니다. 조승우의 왕은 더 복잡한 요소를 더합니다. 한편 수상 경력에 빛나는 배우 조승우는 가족을 지키려 필사적이지만 거의 읽기 어려운 왕력에 또 다른 음모의 층을 풀어넣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유령에 대한 소문을 미신으로 일축합니다. 사적으로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혼 사냥꾼을 소환합니다. 궁전에 묻혀있는 과거의 연결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가 정말로 저주를 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왕자를 지키는 데 더 관심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며 드라마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 중 하나로 만듭니다. 어두운 판타지 세계는 영화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시각적으로 동궁은 전체적인 TV 드라마라기보다는 초자연적 영화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마 판사, 손도 게스트, 불가사리 제작진이 만든 이 시리즈는 그림자 같은 복도, 위험 있는 왕실의 방, 금지된 의식 공간들로 세계를 가득 채웁니다. 불타는 귀국은 차가운 인간 세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영혼, 정교한 의상, 의식적인 이미지가 어두운 환타지 배경에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인상적인 영화적 규모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홍콩 시청자 반응입니다. 연속극이긴 하지만 꽤 재밌어요. 놀랍게도 한 번에 다 봤습니다. 촬영 퀄리티가 정말 영화 같아요. 대규모 제작이었나 봐요. 테마샤는 김수현이랑 똑같이 생겼어. 현실 세계와 귀신 세계를 나누는 색감 대비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서늘한 푸른빛의 현실과 핏빛 붉은 기온에 도는 이면 세계의 비주얼은 연출가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대작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매 장면의 미장센이 완벽합니다. 꺼목살이는 처음에는 기괴한 악기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엄청난 반전 캐릭터입니다. 꺼목살이는 마블의 그루트처럼 귀여우면서도 구촌을 도울 때는 든든해서 굿즈가 나오면 무조건 사고 싶습니다. 공포 장르 속에서 숨통을 트여주는 최고의 신스틀러이자 힐링 요소입니다. 단순한 좀비물을 넘어선 깊이 있는 무속 신앙과 설화의 결합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연못 귀신을 쫓기 위해 목에 줄을 매고 귀의 세계로 들어가는 설정은 기발함 그 자체입니다. 기존의 크리처물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독창적인 다크 판타지 세계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이런 고품격 컴퓨터 그래픽을 구현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악기들의 정교한 비주얼과 구천의 화려한 테마 액션이 이질감 없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넷플릭스 자본력과 한국 제작진의 기술력이 만나 역대급 고자극 영상미를 완성했습니다.
조승우는 등장할 때마다 화면을 압도하는 묵직한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왕자를 지키려는 냉철함과 가문 내부의 비극을 마주한 왕의 복잡한 내면을 눈빛 하나로 표현합니다. 조승우는 역시 믿고 보는 배우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왕과 왕비가 궐 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장면들은 악기가 나올 때보다 더 긴장됩니다. 두 베테랑 배우가 대사를 주고받을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권력 투쟁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조합은 없을 것입니다. 도입부의 어두운 수준 장면부터 왕세자의 의문의 죽음까지 나를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세계관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사건 속으로 바로 던져버리는 불친절함이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결국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라는 메시지가 가슴을 깊게 찌릅니다. 왕실을 파멸로 이끈 저주의 시작이 결국 한 사람의 뒤틀린 욕망이었다는 반전이 소름 돋습니다. 단순한 공포물을 넘어 인간 본성을 깊이 있게 고찰한 웰메이드 잔혹 역사극입니다.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치는 과정이 마치 웰메이드 미스터리 추리소설을 읽는 듯 합니다. 단서들이 하나씩 짜맞춰질 때마다 밀려오는 쾌감과 긴장감의 완급 조절이 뛰어납니다. 궁중 암투라는 클래식한 소재에 오컬트 수사물 형식을 더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킹덤 이후 이 정도로 심장을 뛰게 만든 조선 배경의 장르물은 처음입니다. 한국적 색채를 세계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세련된 하이틴 감성과 호러로 버무려냈습니다. 8부작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명작입니다. 전생의 넷플릭스 상위권에 왜 빠르게 진입했는지 작품을 보면 단번에 납득이 갑니다. 동양의 신비로운 샤머니즘 설화가 서양 시청자들에게도 충분히 통할 만큼 보편적인 재미를 갖췄습니다. K-드라마의 장르적 스펙트럼을 한 단계 더 넓혀준 상징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연출과 스토리, 완벽한 비주얼을 갖춘 드라마를 중국 본토가 만들려면 아마도 10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홍콩 반응을 보면 아마도 이 반응이 중국 반응의 본심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홍콩 넷플릭스 순위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